위해서 일본에서 곧바로 미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어제 이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경험도 전했다고 합니다. 먼저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를 강조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며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배경엔 미국발 관세 충격이 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일본과의 성공적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일본과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러 간다 하는 것은 일본은 물론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움직임일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미국과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관세 협상 관련 토론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분으로 예정됐던 소인수 회담이 1시간으로 늘어났는데 그 사이 일본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도움말 형태로 전해줬다. 그것에 대해 일본 측에 감사하는 입장이라고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험이 있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그 경험도 털어놨습니다. 경험을 공유하신 거고 그 다음 우리가 어떤 그로부터 조언이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을 추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대통령실은 각 정상의 개성과 양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시바 총리의 경험담은 단지 참고가 될 뿐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3박 6일 동안의 연쇄회담 가운데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을 먼저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도쿄에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워싱턴 DC로 출발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그럼 도쿄를 연결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뒷얘기와 일본 측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원석 특파원, 일본 측 반응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2달 만에 그것도 맨 처음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양 정상 간 셔틀 외교가 조기에 복원된 데 대해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 정권 때보다도 전례 없이 빠르게 일본 방문이 이루어졌고 진보 정권과 이 정도로 좋은 분위기를 가져갈 것이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위성락 안보실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언론 중에서는 기쁜 서프라이즈다, 플레센트 서프라이즈다, 그런 표현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이 일본 외무성 관계자 말을 인용해 쓴 표현이었는데요. 일본 측이 얼마나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과들이 나왔습니까? 네, 첫 셔틀 외교인데도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 정책적인 의견 교환을 해나갈 당국 간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 수도권 집중과 지방 발전 문제 등을 양국이 의견을 교환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17년 만에 양국 정상의 공동 발표문, 합의 문서를 남겼다는 점을 일본에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정상이 의견을 교환한 뒤에 서로 합의한 내용을 추려서 문서에 담은 건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쌓아온 한일 관계의 기반의 기초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견을 일치했다고 명기한 대목입니다. 일본 측에선 이 문구를 집어넣는데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 윤석열 정부에서의 강제징용 배상, 제3자 변제안 등을 계승하기로 한 만큼 이재명 정부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성과 사죄를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1998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만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만찬에는 이 대통령 고향인 경북 안동의 안동 소주와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도토리현 맥주가 나란히 나왔고요. 이 대통령 부부를 배려한 안동 찜닭,
그리고 와인과 인스턴트 커피, 인삼을 넣고 만드는 카레라고 하죠. 이시바 총리 본인의 레시피로 유명한 이시바식 카레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 라면을 좋아하는 이시바 총리를 의식해 출시된 모든 라면을 가져오려 했지만 부피가 너무 커서 포기했다. 이런 농담도 던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이번엔 한미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가 가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은 언제쯤 도착합니까? 네, 이곳 워싱턴은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새벽 5시 30분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몇 시간 뒤인 오후에 공군 1호기를 타고 이곳 워싱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동포 만찬 간담회를 열고 사흘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곳 백악관에서 미국 현지 시각으로는 내일 오전, 그러니까 한국 시각으로는 화요일 새벽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그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이번 회담의 의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제 통상 분야의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리고 새로운 분야의 협력 개척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지난달 31일에 타결됐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안 조율과 함께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 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트럼프 청구서라 불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민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막판까지 협상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의제 조율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할 타이밍쯤 되면은 조율이 될 걸로 기대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강훈식 비서실장도 별도의 비행편을 통해서 미국 워싱턴 순방단에 합류하기 위해서 오고 있습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측이나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백악관이나 미 국무부에서 이번 회담에 관련해서 별도의 입장을 밝힌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조한 걸 두고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역시 한미 동맹을 중심축으로 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를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백악관 앞에서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한 중국 특사단을 보냈습니다. 특사단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외교부장을 만나서 이 대통령의 친서를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친서엔 이재명 정부의 한중 관계 구상과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는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됩니다. 특사단은 출국길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정신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을 충실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방조와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박현주 기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요? 네, 내란 특검은 방금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를 3차례 불러서 4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혐의가 중대한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 때문에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만 총 54페이지에 달하는데 현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적용된 혐의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내란 방조를 포함해서 총 6가지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먼저 한 전 총리가 이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또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등 이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이 회의마저도 5분 남짓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마저 차단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후 계엄 첨포문을 만들어서 이 서명했다가 폐기했다는 이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계엄 선포가 적법 절차에 따라서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겁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 문서 폐기까지 나선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보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도 번복을 했죠? 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 진술을 바꾼 건 일단 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한 헌법재판소에서 이 계엄 문건 본 기억 없다고 증언을 해왔죠. 하지만 앞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것처럼 이 최근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게 맞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특검이 당시 국무회의 상황이 담겨 있는 이 대통령실 CCTV를 확보하자 이 한 전 총리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전 총리는 그 밖의 의혹들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내일 처음으로 특검에 동시 출석합니다. 특검은 두 사람을 상대로 통일교 측이 준 값비싼 선물이 현안 청탁과 연결됐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4번째 소환 조사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특검에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내일 조사의 핵심은 통일교 측이 건진에게 김건희 씨 선물이라며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와 2천만 원 상당 샤넬백 2개입니다. 건진은 JTBC와 단독 인터뷰에서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어떠한 이 대가나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마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인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선물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통일교 현안 청탁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조사를 받는 만큼 일각에선 대질신문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둘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특검은 대질신문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지난 3차례 조사에서 김건희 씨를 상대로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건진법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절반가량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남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지만 또다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씨의 구속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특검은 남은 일주일 동안 조사를 이어간 뒤 기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한 김 씨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의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하청 기업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이 반발했지만 정부는 이번 개정이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24시간을 채우고서야 끝난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3인, 반대 3인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제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배달, 운송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경총을 비롯한 경제 6단체는 불분명한 기준에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제 원청 기업의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 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직접 교섭을 해야만 하게 됩니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노사 간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이나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TF를 구성해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그간의 판례나 판단 기준을 살피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합법적 쟁의의 범위 등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박상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결선 투표에 진출한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치열한 신경전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표심을 끌어안는 작전으로, 또 장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층과 김 후보의 틈을 벌리는 작전으로 각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당대표 후보들 중 반탄 주자들만 결선에 들어간 상황.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다시 한번 치열한 수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한동훈 전 대표와 전한길 씨 중 누구에게 공천을 줄 거냐는 물음에 한 전 대표를 택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우리 당의 자산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장 후보는 같은 질문에 전 씨를 택했는데 전한길 씨는 탄핵 때부터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김 후보는 친한계와 찬탄파 표심을 끌어안겠다는 전략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며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를 두고 장 후보는 한 전 대표가 김 후보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명확한 표현이죠. 한동훈 대표, 전 대표를 지지하는 그 커뮤니티나 이쪽에서는 저를 계속 최악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장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흡수되는 한 전 대표 지지표가 있겠지만 지지자 이탈 효과로 결과는 알 수 없다며 친윤석열계와 반탄파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장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 약속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하는 결선 투표는 오늘과 내일 진행되고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새 당대표는 오는 26일 발표됩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자숙하란 지적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늘도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을 찾아서 국민의힘을 반드시 해체시키겠다고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구민주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복당 후 첫 공개 일정으로 부산 민주공원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1년 6개월 전 총선을 앞두고 창당을 선언했던 곳입니다. 조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해체를 자신의 새로운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 역시 뛸 것입니다. 또 이재명 정부가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자완투수가 돼서 극우 정당인 국민의힘을 반드시 패퇴시키겠습니다. 오후엔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고 자신을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다시 만날 조국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문 전 대통령이 오늘 같은 날이 와 기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고 조 전 대표가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가 감옥에서 환갑을 맞았던 만큼 케이크를 준비해 함께 축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개선 장군처럼 보인다, 성급하면 실패한다는 등 자중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자신의 갈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당대표로서 또 당을 창당한 주역으로서 그동안의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다 받아 안으면서 제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대표는 내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는 데 이어 26일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호남을 방문합니다. JTBC 구민주입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나올 걸로 보입니다. 또 변사 현장에서 숨진 사람이 차고 있던 금 목걸이를 훔친 30대 검시 조사관도 구속 심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승현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살해범이 경찰서를 나섭니다. 유족들과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죄송합니다. 지난 21일 새벽 경기도 용인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입니다. 남성은 범행 뒤 강원도 홍천으로 이동해 차를 버리고 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튿날 아침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5월 피해 여성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성매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남성은 결국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높은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안에 나올 걸로 보입니다. 비슷한 시각 인천지방법원에선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30대 검시조사관이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조사관은 지난 20일 인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지병으로 숨진 50대 남성이 차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75g짜리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였습니다. 조사관은 빚이나 생활고는 없고 금목걸이를 보니 그저 탐이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21일 전남 순천시의 레미콘 공장 간이 탱크 안에서 가스에 질식돼 병원 치료를 받던 60대 공장장이 오늘 오전 숨졌습니다. 사고 당일 숨진 50대 직원 2명에 이어 이들을 구하려고 탱크에 들어간 공장장까지 사망자 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은 작업자들이 기준치를 크게 넘긴 황화수소에 중독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부산 낙동강변 생태공원이 무단으로 방치돼 있는 차들의 무덤 같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흉물을 왜 계속 보고 있어야 하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이어졌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낙동강변의 생태공원들이 버려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차에서 숨진 지 한참이 지난 변사체들도 발견되면서 주차장 관리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9년 5개월 만에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주차장을 둘러보니 번호판 없는 차량이 잇따라 눈에 들어옵니다. 고급 오프로드카는 멀쩡해 보이지만 녹슨 지 오래됐고 옆 트럭엔 쓰레기가 쌓여 썩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무단 방치 차량 자진 처리를 독촉하는 경고문입니다. 빛바란 스티커에 이제는 문구조차 지워져 버린 스티커까지 덕지덕지 붙은 게 보입니다. 대부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대포차로 가장 많을 땐 100대 넘게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낙동강변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수십 대가 남아 있습니다. 생태공원 내 또 다른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옆에 물놀이장과 레저 공간이 있어서 보는 눈이 많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인 차량들이 떡하니 방치돼 있습니다. 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흉물 같은 차량을 왜 치우지 않냐고 원성을 쏟아냅니다. 미관상 보기도 좋지도 않고 너무 오래 방치된 문제라서 일단은 기결하고 빨리빨리 처리해 줄 수 없는 게 그 기관들의 잘못인지. 끊이지 않는 민원에 부산시는 최근 각 구청에 손을 벌렸습니다. 인력이나 예산도 물론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견인이나 이런 거를 좀 해주실 수가 있냐. 하지만 각 구청에선 차량은 엄연히 사유재산인데다 견인 업무까지 대신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서로 떠넘기는 사이 낙동강변 생태공원은 버려진 차량의 무덤처럼 10수년째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 워싱턴의 치안 업무에 이어서 불법 이민자 단속 업무에도 주 방위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모두 19개 주,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주 방위군 배치가 확대되는 셈인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둘러싼 위법 논란도 커질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정강은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DC 곳곳에 장갑차가 오가고 무장한 주 방위군이 경계 근무를 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의 치안 업무를 주 방위군이 통제하면서 안전 체감도가 확연히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DC was a hellhole and now it's safe. There have been no murders in DC in the last week. That's the first time in anybody's memory that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주 방위군이 경찰력을 통제하는 방식은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Yeah, well, I have calls from politicians begging me to go to Chicago, begging me to go to New York, begging me to go to Los Angeles. 특히 단순 치안 업무뿐만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 추방 과정에도 투입될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버지니아 등 미국 동부 지역부터 네바다 등 서부까지 모두 19개 주에 주 방위군 약 1,700명이 동원돼 이민 세관 단속국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 방위군 투입 결정에 아무런 위법 사항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통령이 군을 국내 치안 유지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한 민병대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Collaboration is when partners work together. This is not collaboration. This is absolutely overreach. 사실상 미국 전역으로 주 방위군이 확대 배치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위법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또 미국 정부는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영어 학습 지원 지침을 없앴습니다. 각종 추방 캠페인과 더불어서 반이민 기조가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 교육부가 영어가 서툰 학생들을 위한 학습 지침을 없앴습니다. 공립학교가 이민자 가정 출신이나 외국인처럼 영어가 익숙지 않은 학생들을 따로 도와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립학교는 500만 명의 아이들에게 1:1 학습 지원을 통해 영어가 익숙하도록 도왔는데 이걸 중단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영어를 못하면 아예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민자들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왔습니다. They don't speak English. What a mess. What a mess. Unforced error. All these people allowed to come in. The United States is now spending $78 billion a year on translation.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미 교육부 산하 영어 교육 담당국 직원 대부분을 해고했고 의회에 영어 학습자 교육 지원금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추방 캠페인을 통해 성인 이민자들을 쫓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학생마저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6월부터는 유학생 비자 심사 과정에서 SNS 계정 검열을 추가했고 미국 대학들에는 아예 외국인 학생 등록을 줄이라고 압박했습니다. But it shouldn't be 31%. It's too much because we have Americans that want to go there and to other places and they can't go there because you have 31% foreign.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이민자 100만 추방을 목표로 내건 가운데 검열 강화를 통해 유학생을 포함한 합법 체류자 4만 명의 비자까지 취소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북한이 신형 지대공 미사일로 순항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 총국이 어제 개량된 두 종류 미사일의 성능을 검열하기 위해서 사격을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직접 참관했습니다. 시험 사격은 이달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연합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란 분석입니다. 그룹 BTS의 정국과 대기업 총수 등 국내 재력가들의 자산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된 해킹 조직 총책에 대한 구속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은 국내 웹페이지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뒤 피해자들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해서 자산을 이체하는 수법을 쓴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380억 원에 달하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네, 지금부터는 최근까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에서 활동했던 정한범 국방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현대화가 이제 주요 의제가 될 텐데요. 주한미군 인원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하는 것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어느 정도로 협상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예, 아마도 이번 협상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도 최종적인 결론까지 이르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사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좀 복잡한 민감한 사안들이거든요. 네. 아마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탐색하는 정도에서만 멈추는 걸로 보시는 거죠? 예. 미국은 뭐 동맹 현대화와 관련해서 대중국 견제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동참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은 뭐 마스가 협력이나 이런 데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거를 좀 견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그럼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을 주로 견제하는 것이고요. 중국은 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의 국익은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어느 쪽 한편에서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할 수 있다고 봐요. 미국의 상선을 시작해서 향후에 이것을 봐서 이제 군함으로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군함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무슨 뭐 전쟁에 참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함을 수리하고 유지 보수해 주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한미군이 중국으로 진출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걸린다면 굉장히 좀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국방비 증액도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요. 인상 폭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협상이 가능할까요? 보통 이제 유럽에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5%를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5%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GDP 5%는 사실 정부 예산의 5%하고는 다른 의미거든요. GDP 5%라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국방비를 거의 2배 정도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큰 금액인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또 이제 이게 오해가 있는데 5%로 인상을 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5%가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유럽의 사례를 보더라도 향후 몇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올리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아마 우리한테 5%는 어떤 이제 상징적인 압력의 메시지로 나올 것 같고 뭐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 3.8%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수년에 걸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지 않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라늄 농축 20% 미만 제한을 좀 완화를 해야 할 텐데 트럼프 정부로부터 이 부분을 양보받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이 원자력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구조적인 어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협상을 할 때 양자 간의 어떤 개인 간의 상대방 협상 당사자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있고 협상 당사자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다른 문제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협상이었다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협상이었다면 이게 아마 가장 제일 어려운 문제일 텐데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람과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생각보다 더 잘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에이펙 일정에 맞춰서 한국에 올 수도 있는데 혹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김정은 위원장이 오려면 그만큼 그 전에 많은 준비가 되고 사전에 많은 이 접촉들이 있어야 할 텐데 아마 그때까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을 준비할 만큼 그런 시간이 지금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한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국적인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충청 이남의 내륙 지역은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곳곳에 비가 예보돼서 습식 사우나 같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기상청은 모레까지 경기 북부에 10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충남권에는 많게는 80mm, 강원 중부와 남부, 충북과 호남엔 최고 60mm의 비가 내릴 걸로 내다봤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